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네, 벌써 새해도 그러네요. 새해도 2주가 뭐 지났어요. 그래요. 벌써 네, 1월도 중반을 네, 접어들었네요. 네. 네, 어떻게 새해 좀 출발 좀 잘 하셨어요? 네,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네. 다행히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지 않아서 올겨울은 지내기가 좀 수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1월 날씨가 갑자기 너무 네, 따뜻해져서 네. 네, 네.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많이 추워가지고 고생들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네. 1월 달 들어서 날씨가 많이 도와주네요. 네네. 네, 그래서 좀 따뜻하게 출발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자, 올 한 해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들이 올 한 해 또 경제가 어떻게 이제 풀려나갈 것인가. 네. 많은 기대가 있지만 또 현실과 좀 다를 수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2023년 이제 시작한 지 이제 한 보름 됐는데요. 네. 2023년도 이제 초반에 지금 경기 흐름을 이렇게 저희가 하면은 2023년 전체 경기 전망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좋은 소식은 12월 작년 2022년 12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6.5%로 지난달에 비해서 한 0.6% 떨어졌다고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는 현상이 아닌가로 해서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금융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네. 또 연준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금 경계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장 그러니까 투자자와 연준이 지금 치킨 게임을 한다고 해서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는 이제 굉장히 서로가 양보 없이 싸움을 하다가 네. 한쪽이 굉장히 이제 데미지가 많이 가는 전쟁을 저희가 보통 치킨 게임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로가 대립을 하다 보면은 서로 양보해서 협력을 해야 되고 한쪽을 신뢰해 줘야 되는데 서로가 신뢰하지 않고 대립을 하다 보면은 한쪽이 많은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경우를 저희가 치킨 게임이라고 보고요. 치킨 네. 게임이 이렇게 시작되면은 결국은 누군가 하나가 많이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는 현상이 지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 입장에서는 한 6.5%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고점이 9.1%였었거든요. 7월 네. 달에 작년 네. 7월에서 지금 4개월 연속 5개월째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꺾였다고 보는 것이 시장 입장이고 네.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데이터상 잡히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가 7월 달 12월 달에 0.5% 올려가지고요. 현재가 4.25에서 4.5%. 네. 그다음에 1월 31일하고 2월 1일 날 FOMC가 이제 2023년도 첫 번째 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거기 공개시장위원회에서 0.25를 올릴 건지 0.5를 올릴 건지를 지금 시장이 예측하는 거하고 네. 또 연준이 어떻게 제시하는 것을 가지고 시장하고 지금 연준하고의 대립 관계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각이 조금 다른 거군요. 네, 네네. 조금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물가 지수가 CPI만 가지고는 사실은 데이터를 낼 수는 뭐 참조는 하지만 전체적인 데이터를 낼 수가 없고요. 이렇게 속을 내용을 보면은 근원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비라든가 서비스 물가는 아직 안 잡혔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CPI를 내린 첫 번째가 이제 유류 가스값이 좀 안정화되어 있는 거하고 다음에 이제 중고차 값이 좀 많이 내린 거, 네. 그다음에 신차 값도 좀 내린 것이 CPI를 내린 것 같고요. CPI를 그다음에 또 올린 거는 사실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고 네. 서비스 값이 올라간 것 부분이 좀 사실은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고는 볼 수 없고 이렇게 지수가 조금 더 연준의 목표 지수는 2%인데 이제 네. 시장에서는 2%까지 내려가기는 굉장히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냐 해서 3%나 4% 정도 됐을 때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를 완화하거나 긴축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희망회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할 거라는 가정하에서 좀 경기가 좀 활성화되는 현상이 지금의 오늘 이번 달의 경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세계 공인 보석 감정사 SE 다이아몬드 스티브 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3935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세계 공인 보석 감정사 SE 다이아몬드 스티브 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이야기 풀어보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시장 입장에서는 연착륙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요. 그러면 네. 경제에서 연착륙이 있고 경착륙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연착륙이라는 것은 경기가 굉장히 아주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서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저희가 이제 연착륙이라고 그러고요. 네. 경착륙이라고 하면 경기가 갑자기 냉각이 돼가지고 실업률이 많이 올라가거나 그랬을 때 경착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가 잡힌다는 얘기는 물가가 잡혀서 실업률도 올라가지 않으면서 물가가 잡힌다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이런 거를 네. 저희가 골드락시라는 옛날에 1990년대에 미국의 경기라든가 전 세계 경기가 그런 아주 평화롭던 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골드락시라는 얘기는 경기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굉장히 평온한 상태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상태를 저희가 골드락시라는 경제 용어를 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 일단 실업률이 미국 전체가 11월 달에 3.7%였는데 12월에는 3.5로 다시 실업률이 떨어졌어요. 네. 그만큼 노동 시장이라든가 일단 인건비 상황에서는 굉장히 사람을 더 많이 필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네. 실업률이 낮다는 얘기는 물가는 올라가지만은 실업률이 낮아서 이걸 경기를 침체를 시키려고 그러면 일단 실업률을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것이 연준이 해야 할 일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금리를 올렸는데도 일단 물가가 떨어져서 좋은 현상이 됐고요. 일단 금리가 3월부터 올려서 한 7번, 4번 올려서 지금 4.25까지 올라갔는데 네. 고까지 올라왔는데 이제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금리 현상이 6개월 만에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연말까지 5% 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음 연준에서는 연말까지 제시한 금리가 올해 5.1%에서 5.25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6%까지 내려왔으니까 다음 달도 좀 떨어질 걸로 예상해서 연말까지 4.75가 맥시멈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연준하고 이 시장하고 이 괴리 이렇게 치킨 게임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사실은 연준에서 경고를 많이 날렸어요. 이제 네. 12월 달에 이제 연준 의장도 나와서 얘기했고 아직은 물가가 잡혀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네. 또 더 앞으로도 인기가 없어도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것이 연준 중앙은행이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네. 12월 달 물가 지수가 발표된 것이 1월 1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일 전에 발표됐는데 그렇죠. 네. 그걸 보고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연준이 올해 연말에는 금리를 내릴 거라는 희망이 지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일단은 좋은 쪽으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골드락시 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경제의 현상이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물가가 다시 올라서 7%, 8% 갔다 그러면은 금리를 지금 제시한 5.1%보다 높은 6%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연준이 이런 정책을 펼 때 이제 실업률도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 실업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굉장히 탄탄해서 좋아요. 그래서 미국 네. 시장인 경우가 지금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이 노동 시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비농업 인구 신규 취업자가요 20만 병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22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어요. 12월 달에. 더 그러니까 많이 더 많이 생겼어요.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에서는 실업률을 좀 끌어올려서 경기를 냉각시키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금리를 올렸는데 그게 아니고 금리를 올려도 일단은 노동 시장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화랑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물가를 잡아서 노동 시장도 잡고 물가도 잡힌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경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 이걸 연착륙이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지금 한 달 갖고는 이런 데이터를 속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요것이 한 3, 4개월, 1분기 이상은 지나야지만이 어. 근데 경제가 어느 정도 다져졌다고 볼 수 있고 다음 정책이 또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1월 31일하고 2월 1일에 열리는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에서 다음 경기 이자율을 0.25% 올려서 지금 현재 4.5에서 4.75로 갈 건지 아니면은 0.5를 올려서 4.5에서 4.75로 갈 건지를 좀 네. 시장에서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나온 데이터상에서 실업 CPI가 6.5니까 0.25 갈 확률이 시장에서는 한 80%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공개시장 위원들 11명 중에서 아직도 금리를 낮춰야 되겠다고 발언한 사람은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연준이 시장하고의 대립각에서 또 시장이 연준의 정책을 믿어주고 따라주기를 원하는데 또 연준의 정책을 아직 신뢰를 안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의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라디오 정보 정보 시대 시대 오늘은 세계 공인 보석 감정사 SC 다이아몬드 스티브 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경제 이야기 풀어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가 2023년도에 조금 이제 다운될 거로 다들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경제 성장률을 전 세계가 한 1%할 거라고 작년 한 10월, 11월 달을 발표했는데 1월 달 들어서 올 경제 전망이 전 세계가 한 1% 이내로 발전할 거라고 그래서 경기가 많이 다운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차이나 리스크라고 그래서 중국의 변수가 한 4가지 정도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 일단 중국이 코로나 완전 봉쇄에서요. 네. 지난달부터 완전 개방, 리오프닝으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네. 재개방을 해가지고 전 국민이 이제 뭐 PCR도 안 하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전 세계 여행도 다 갈 수 있고 이렇게 완전 개방이 된 것이 첫 번째 이제 리스크 중에 하나가 나타났고요. 그런데 네. 중국이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설 명절 춘제가 있대요. 네, 그래서 네. 이 일주일 동안에 이동할 인구가 20억 9,500만 명. 네, 이분들이 다 움직여서 네, 네. 결국은 코로나가 확산이 됐을 때 코로나를 어떻게 예방하고 코로나가 어떻게 진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지 어떻게 조금 가라앉을지가 아주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코로나 이 리오프닝이 중국의 큰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이슈가 돼서 일단은 현재 상황이 코로나가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대비 없이 갑자기 오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한 2-3달이 지나면은 완전 항체가 생겨서 회복이 되면서 다시 이제 한 2분기부터는 다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또 희망적인 거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코로나가 이렇게 완전 봉쇄해서 없어지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오프닝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리오프닝 하는 과정이 조금 서서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다 보니까 대비 없이 됐다 보니까 조금 희생이 좀 따르지 않을까 그런 네. 우려가 좀 있는 것이 좀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이 좀 문제예요. 네.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3%까지 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고 지금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부터 올해 2023년도에 사위엔화로 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고 지금 발표한 것이 부동산을 살려서 중국의 경기를 침체하는 것을 막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중국 시장 자체가 중국 부동산을 좀 굉장히 위태롭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부동산이 위기가 오면은 일단 경제 자체가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그렇죠. 차지하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GDP의 한 68%가 개인 소비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동산이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지만이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재정을 더 풀어서 부동산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좀 굉장히 있었고요. 그 전에는 부동산의 버블을 빼기 위해서 네. 일부러 굉장히 데드라인, 3데드라인이라고 해서 대출 같은 걸 굉장히 억제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큰 건설업체 같은데 자금
자금을 자생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서 원조를 해서 많이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재정 정책을 많이 확대시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되겠고요. 세 네. 번째 이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경제가 조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중국은 지금 현재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세계 시장이 거의 이제 조금씩 떨어지니까 중국 내의 국내 시장도 좀 떨어지고 전 세계의 수요도 줄기 때문에 경기가 좀 하락하게 있으니까 그런 네. 글로벌 경기가 하락하면서 중국 경기도 같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세 번째 이슈가 되고요. 네 네. 번째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금수 조치 이것이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더라고요. 네네. 저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는 많은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나라는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네덜란드하고 세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미국에 두 개가 있고요. 일본에 하나 있고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가 있어. 이 네 개 회사가 단합해서 중국에다가 반도체 장비를 안 판다 그러면요. 중국이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미일 네덜란드 3개 동맹이 중국의 반도체를 금수하는 조치를 올해 12월 지난 학년 11월 달에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요 세 개 나라에서 반도체 설비 장비를 안 팔고 수입을 제한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될 것 같아서 요 네 번째가 이슈로 지금 중국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이제 올해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말씀해주신 이 차이나 리스크 이 네 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또 세계 경제에 바로 영향을 주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세계 경제에 미국의 중국 의존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요. 네. 대중국 의존도가 2017년도에 16.6%였다가요. 2021년도 14.7%.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한 2년 동안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아직도 15% 가까이 중국하고의 거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결국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고 또 중국도 미국의 의존도를 보니까 2017년도에 14.5%였는데 2021년도나 2021년도 12.5% 조금씩 두 나라가 조금 이제 무역 의존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 전 세계의 물건을 공급하고 시장 역할을 하는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네 가지 변수 있지만 다섯 번째를 보니까 인구가요. 네. 현재의 세계 인구가 1위인 나라가 중국인데 네. 올해는 인류가 2위로 바뀐대요. 네. 중국이 2위로 내려가는 네, 2위로 거예요. 내려오고요. 야. 1위로 되는 나라가 네. 인도가 인도. 인도화가 네. 올 5월부터 네. 인구가 14억 6천만 와, 명이고요. 굉장합니다. 중국은 14억 2천만 명으로 한 4천만 명 정도가 디플런하게 나오고요. 네. 또 중국이 조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전체 인구와 고령화가 좀 아, 빨리 되고 있대요. 네. 왜냐하면은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아기들을 좀 덜 낳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 부분이 조금 이제 전체의 인구의 고령화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또 조금 하나 더 심각한 거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좀 높아요. 어. 중국의 전체 실업률이 한 5.5%인데요. 네. 청년 실업률이 17.6%로 나오고 좀 있더라고요.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네. 젊은 층들이 교육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중국도 마찬가지 다른 중진국의 선진국 가는 나라들 보면은 교육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취업의 눈높이가 조금 높아지면서 실업이 음. 생기는 현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청년 실업이 조금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다 해외로 다 나오는, 뭐 미국으로도 많이 오게 네, 되고, 그래서 네. 뭐 하여튼 일자리를 많이 생산해서 뭐 청년도 일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또 그래야지 또 2세도 많이 낳고 인구도 네. 증가를 하는데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그만큼 이 결혼할 수 있는 정력이 나이가 자꾸 늘어나니까 네.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 그렇게 같아요. 자꾸만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네. 일단 일을 해서 보금자리가 생기고 그런 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래서 2세도 낳고 해서 인구가 자연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조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정책 입안자들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거는 어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인구는 이렇게 밀리냐
안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정권이 바뀌기 전이라도 바꾸고 나서더라도 그런 것이 계속 진행이 돼서 긴 시간을 갖고 정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인구 정책인 것 같고요. 네.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때 그때의 순간의 경제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경제 정책을 해야지만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네. 우리 일반 국민들도 안정적으로 생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이렇게 오늘 경제 이야기, 오늘 올해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이제 풀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네. 네, 골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금값이 좀 네, 오르고 금값이 있죠. 좀 오르고 있어요. 네. 금값이 지난달에 비해서 한 6% 올랐어요. 네. 지난달 제가 12월 19일 날 봤을 때가 1,820불이었는데요. 지금 오늘이 1,920불대예요. 어, 그러니까 한 5%에서 6% 정도 올랐는데요. 네.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일단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달러가 강한 것이 조금 약해졌어요. 네. 달러 인덱스가 지난달에 114였는데 최고점이 114였는데 오늘은 102.5예요. 그러니까 어, 달러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달러 대비 한 7개 나라의 통화들이 조금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 그동안에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달러가 강해져서 돈을 많이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달러가 강해졌는데 지금 CPI가 내리면서부터 금리를 많이 안 올렸거든요. 지난달에 0.5 올렸지만 1월 달에 0.25 올릴 거고 올해 안에 시장에서는 많이 안 올려서 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앞으로 달러가 약해지고 그 대신에 유로가 강해지고요. 어, 이에 엔화가 강해지고 네.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듯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로 생각하니까 위안화도 강해졌어요. 음, 그다음에 한국 원화도 많이 강해졌고요. 그래서 네.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미국에서 많이 올리면서 달러가 강했다가 금리를 아직은 내리지 않았는데 내릴 거라는 예측하에서 어, 이렇게 달러가 떨어지는데 이런 현상이고요. 일단은 네. 뭐 내려간 거는 팩트니까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CPI가 내려가면서 금리를 올리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이 정도로 갈 거고요. 다시 네. 또 CPI가 올라서 금리를 올리게 된다 그러면 다시 또 달러가 강해질 수도 있다고 볼 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금은 달러의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금이 작년 1년 내내 거의 1,680불에서 1,800불대 왔다 갔다 하다가 2021년, 2023년 들어서 1월 달 지금 한 2주 사이에 한 네. 5%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안전 자산이 조금 더 강한 의미에서 달러가 떨어지면서 금이 좀 오르는 현상이고요. 또 금이 올라가면은 같이 이제 따라가는 은, 네. 플래티늄, 파라듐 같은 것도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온수당 24불 15전 정도 가고요. 플래티늄이 이제 결국은 1,000불을 넘어서서 어, 1,058불 정도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에 이제 오일이 지금 아직은 좀 내려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오일은 현재 배럴당 기본이 한 79불에서 80불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지난달에도 한 76불이었는데 조금은 올랐지만은 네네.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경기하고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올 유럽의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천연가스 값이 사실은 올 겨울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우리가 여름에 작년 여름에 예측을 그렇게 했는데 예측했죠. 왜냐하면은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이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천연가스를 무기로 해서 서방을 압력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히 유럽의 온도가 따뜻해지는 바람에 그 천연가스가 많이 어, 수요가 늘지는 네.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것도 네. 하늘이 도운 현상이라고 보고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입장이 됐고 있고요.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기간이 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1년이 그쵸. 되는 날이거든요. 네, 1년인데요. 1년이 되는 날인데 네. 앞으로도 조금 더 왜냐하면은 러시아에서 일단 전쟁을 멈추고 철수를 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뺏겼던 땅을 다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두 나라 간의 입장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네. 좀 현명하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또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기간이 길어지고 좀 짧아지고